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11월 4일 반도체 이슈 사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슈 사항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파운드리 소식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도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지금 혼재되어서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HBM 관련된 언급 내용들이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HBM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서도 HBM 관련된 이슈 사항이 몇 가지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갈망한다더니 파운드리에 힘을 빼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내용 때문이다. 자, 아래쪽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최근 회사 차원에서 파운드리를 투자를 축소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 적혀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하기 전에 그 이전에 삼성전자 회장인 이재용 회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갈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파운드리 분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막상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그런 발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언급 때문인지 몰라도 증권사에서 10곳에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 부분들의 실적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언급을 적혀져 있고요. 이 부분도 제가 삼성전자 HB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언급을 할 텐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각자 도생 전략을 전면전에 내세웠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HBM과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는 언급된 내용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파운드리를 배제하고 TSMC 쪽으로 이제 외주화를 맡긴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에 이제 각자 도생 전략이라는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가장 지금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GA 공정의 이 3나노 공정과 관련된 수율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내년도 갤럭시 S25에 탑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갤럭시 S25의 엑시노스 2500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율이 나오지 않고 발열 이런 문제들 때문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제품에 대한 가격이 최대 30%나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자세하게 언급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엑시노스 탑재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 정도 돼야지 조금 더 지켜봐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소식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최근에 또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나노 미세 공정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동의를 조금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앞서 본 것처럼 3나노 공정에서도 지금 수율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나노라고 해서 이 공정이 잘 될까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과 연관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앞서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3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 부분들을 잡고 엑시노스 2500이 갤럭시 S25에 탑재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25년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2나노 미세 기술로 활용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미래지향적 이야기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파운드리가 빨리 개선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HBM 관련된 내용이 어떤 언급이 있었었냐면은 핵심 키워드 단 한 개로 얘기를 하자면 턴키 부분을 삼성전자가 좀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턴키라는 내용의 단어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해서 납품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어서 이제 TSMC 쪽으로 이 HBM을 전달을 한 다음에 패키징을 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다르게 턴키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은 물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용, 시간 이런 부분으로서 절약을 할 수 있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키를 못한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패키징과 관련된 이 파운드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턴키 시스템을 고수를 했던 부분들이 HBM과 관련해서 이제 외주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삼성전자의 앞으로에 대한 HBM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기 돌파를 위해서 전략을 변경을 했다라고 내용이 적혀져 있고, 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턴키 자체적으로 생산 패키징까지 했던 고수를 했던 이 부분들이 이제 외주화를 하면서 전략 방향성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내용 좀 필수적인 것만 좀 살펴보자면은, 결국 현재로서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떤 공정에서 이제 외주화를 맡길 것인지 나와 있는데, 6세대, 현재로서는 5세대 HBM3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6세대인 HBM4부터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와 손잡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삼성전자가 외주화 맡긴다라는 거는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TSMC 대안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패키징하는 뭐 iCube라는 이런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양산이나 기술력 정도로 봤었을 때는 부족하다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주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도 지금 많이 삼성전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인사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 개편 활발하게 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된 시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결국에 삼성전자도 HBM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야지만 앞으로에 대한 주가나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사업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HBM 소개해 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HBM3 16단을 세계 최초 공개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9월 달에도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단이 이번에 뭔가 새롭게 기술 개발되었다라기보다는 지금 삼성 코엑스에서 이제 SK AI 서밋 관련해서 여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6단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HBM인 것 자체가 D램을 이렇게 계속해서 수직으로 적층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층수가 계속 높아질수록 열 변수와 압력 변수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층에 제품을 쌓다가 문제가 되면 제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능상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높게 많이 쌓는다라는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인 부분일까라고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품을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샘플 제공하고 양산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추후에 로드맵이 그려질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산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지금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에서 기술력이 내가 1등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시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결국 무엇이냐면, 외국 언론에서 나온 뉴스 내용인데 이거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서 HBM4 이제 다음 세대 제품이죠. 6세대 제품 공급을 6개월 앞당겨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HBM 4와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도 10월달, 거의 지금 한 1년 뒤 정도가 되겠죠. 이때 공급을 계획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기보다도 좀 더 빨리 앞당겨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AI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봤었을 때 HBM4로 넘어가는 것이 적층을 계속해서 더 쌓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이나 더 효과적으로 되는 공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6단보다는 다음 공정 부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요 뉴스 기사 내용으로 하나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AI에 대한 학습 성능이나 요구사항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층수를 높게 쌓아서 가는 방향보다는 다음 세대로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으로 갈 텐데, 거기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추후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 체인들 기업들 저희 대회업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